신탁공매로 낙찰받을 수 있게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공매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돈이 되냐면은 은행에서는 신탁 수익권 증서를 가급적이면은 자제하고 대출하라고 그래요. 근데 은행에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짜서 이제 1년에 10에서 15% 이게 성장하는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대출을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출을 가장 빨리 내볼 수 있는 게 신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만약에 5억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5억에 80%면은 4억까지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의사도 좋고 시행사 시공사도 좋고 입주하는 사람도 자기 돈이 적으니까 좋고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든 80% 대출이 나갔는데 지역별 최우선 면제금을 차감하지 않아요. 신탁 같은 경우 그냥 4억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는 최우선 면제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5억짜리 상가를 여러분들이 2억에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신탁유사가 매도인, 여러분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억에 매입해서 3억 원에 매입을 해도 비용 제하고도 6, 7천 원 남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거고, NPL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매학원에서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실패 사례를 얘기하는데, 실패 사례를 너무 다양하게 공개를 하게 되는 경우에 공투도 일어나지 않고 투자자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NPL 실패하는 게 너무 많다. 이 실패 사례를 많이 살펴보고, NPL에는 이렇게 론세일, 은행의 채권을 양수 받아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유입을 한다든지, 채무인수 방식이나 입찰 참가주권부 상호정산 방식 같은 방식인데, 채무인수 방식은 대출을 받지 않고 민법에 의한 특별한 대금 지급 방법으로 내가 배당받을 거를 다른 사람 배당받을 거를 은행에서 내가 배당을 상계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계 신청에 관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입찰 참가부부 상호정산 방식은 5억짜리 채권을 내가 5억에 매입을 하는데 실제 계약은 4억 5천에 계약을 하고 5억에 입찰을 하겠다. 이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배당을 받았을 때 5천을 돌려받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식이 PRO 방식이라고 있는데, PRO 방식은 입찰 대리, 그 다음에 명도까지 다 해주는 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사업자나 금감원 자기자본의 5억 법인, NPL 법인이 없었을 때 NPL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내가 받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NPL이 이제 플러스 투자법이 약정금리 플러스 3%를 해지하는 거예요. 이게 전 시간에 배웠던 게 약정금리 플러스 3%가 무슨 말이죠? 연체이자를 최고 3% 이상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대출이 나가는 경우에는 지금 4%라고 할 때, 과거에는 15%, 17%, 19.5를 받았는데 지금은 4%에 3을 더하면 7%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NPL이. 근데 지금 질권대출이자가 9.5, 10.5야. 3% 마이너스에 근저당 이전 비용 1%면 4%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NPL, 이걸로 해서 NPL 회사들이 힘들어지고 소송 걸려서 다시 토해내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NPL은 약정금리 플러스 3% 때문에 실제로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NPL을 5억짜리를 2억 원의 경매 NPL로 매입을 해서 방어 입찰해서 고시원을 만든다든지 공장을 만든다든지 전원주택을 만든다든지 타운하우스를 만들어서 디벨롭을 통해서 또 다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NPL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고시원이라든지 원룸 같은 경우를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도 공실이 많으니까 지금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지식산업센터로 한 대 3, 4년 전에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우리 수강생들 중에도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사람들이 5억에 분양을 받고 했던 게 지금 3억도 안 돼요. 다 날려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NPL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을 통해 받는 방법들을 전주 수업을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자, NPL이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는 이천에 있는, 이천에 사시는 분이 오늘 오신다기는 안 오셨네. 이따 11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자, 이게 전에는 뭐였을 것 같아요? 주유소였어요, 주유소. 이천 사거리 가기 전 50m 전인데. 근데 임대가 안 나가요, 상가 임대죠. 근데 이거를 상가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었으면 100% 임대가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상가로 했기 때문에 상가가 지금 공실이 많은데, 누가 들어와요, 지금. 저희 딸도, 어, 네일 아트를 하는데 직원들이 인건비를 못 줘요. 임대료도 못 내고 있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자, 여러분들이 NPL로 매입을 해서 이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금 허름한 건물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억짜리를 4억에 입찰해서 경매로 받았어. NPL로 채권 매입한 거를. 이거를 이런 허름한 집을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허름한 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거주해도 되고 내가 임대를 줘도 돼요. 또는 매매를 해도 돼요. 또는 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름한 건물을 5억 감정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3억의 경매로 낙찰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지역에 따라 틀리고 또 자재에 따라 틀리겠죠. 이렇게 디벨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주해도 되고 또는 나중에 매매를 해도 된다. 자, 이런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디벨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봤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NPL로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40% 50%에 매입해서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수영장도 만들고 직접 전원주택 같이 잘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제 NPL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on-performing론에서 불황을 먹고 사는 과거의 저금리 시대의 최대의 투자 수익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경매에 들어간 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이게 돈을 벌 수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NPL로 저렴하게 매입한 채권을 이렇게 건물을 올려서 임대가 내놓다든지 아니면 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상당히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과거에 한 1년, 2년 전에는 이런 저렴한 땅을 매입을 해서 건설회사에 나는 땅을 제공하고 그 사람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이제 수익금을 나눠 갖는 방법인데 지금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설렁탕집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이 설렁탕집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부신 다음에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다 임대가 다 나갔어요. 근데 입주한 데가 뭐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뭐가 보여요? 다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이 아니면 입주가 안 돼. 공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병원에 입주를 했을 때 병원비에 시설에 관한 거를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입주를 하라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1층에 은행 자리를 일부러 들어오게 했어요, 은행에 들어와야 입주가 하니까. 그래서 저렴하게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1층짜리를 이렇게 건물을 재건축을 통해서, 메디컬 타워로 만들어서 분양이 다 끝내는 경우가 있다. 신동아 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어요. 신동아 건설은 어디에? 63빌딩을 지었던 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가 심각합니다. 동부건설도 부도가는 상황이고. 과거에는 50억짜리 빌딩을 80% 대출 또는 90%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돈 5억만 있었으면 됐어요. 시절 좋은 때가 이런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대출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어떻게 NPL에 접근할 것인가. 과거에 건물을 지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는, 여기에 이제 요양병원이 NPL로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만 한 거예요. 이렇게 리모델링.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제가 아시는 회장님이 김포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13억이 들어요. 13억. 근데 리모델링 하는데 3억밖에 안 들었어요. 골조는 놔두고 안에 내부를 최신식으로 싹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료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적률도 그때 따라가요. 어떤 때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없었어요. 지금은 1.1대랑 1.5대1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주차법이 예전 주차법의 건물에 따르기 때문에 그대로 리모델링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유리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